알파7C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풀프레임을 똑딱이처럼 쓸 수 있게 만든 카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레지나입니다. 오늘은 아레지나 채널 최초로 카메라 리뷰를 시작합니다. 첫 제품은 바로 소니에서 최근에 나온 신제품인 알파7C입니다. 알파7C 리뷰는 총 2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일단 디자인 위주로 살펴보고 자세한 화질 테스트는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고 싶으시면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됩니다. 이번에 출시된 알파7C는 소니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중에서는 제일 막내입니다. 앞으로 소니 풀프레임 인문기를 책임질 귀여운 막내죠. 물론 소니 알파 크롭 바디에서 업그레이드 하려는 분들께도 딱 좋습니다. 알파7C는 기존에 나온 소니 풀프레임 바디들보다 훨씬 작고 가벼워졌습니다. 실제 바디 크기는 크롭 바디들하고 비슷하죠. 게다가 이번에 같이 나온 번들 렌즈도 세상 깜찍하죠. 이런 조그만 카메라가 풀프레임이라니 세상 정말 좋아졌다 싶습니다. 2420만 화소 풀프레임 센서와 센서 이동식 손떨림 보정 기구가 이 조그만 바디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럼 지금부터 알파7C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석구석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알파7C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내용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알파7C가 출시 전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전자선막 셔터를 끄는 메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파7C는 셔터를 닫는 순간에만 기계식 셔터를 쓸 수 있다는 뜻이죠. 풀프레임 센스에서 쓸 수 있는 컴팩트한 셔터 박스를 새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간소화된 구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전자선막 셔터는 셔터렉과 셔터 충격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어서 꼭 나쁜 건 아닌데요. 알파7C 출시 전에 이게 논란이 되었던 이유가 전자선막 셔터는 셔터 속도가 빠를 때 보케가 잘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파7C는 막상 테스트해 보니까 최대 셔터 스피드인 4000분의 1초에서도 보케 잘림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케 잘림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알파7C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풀프레임을 똑딱이처럼 쓸 수 있게 만든 카메라입니다. 그냥 자동으로 막 찍어도 풀프레임의 화질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카메라죠. 센서가 클수록 화질이 좋다는 건 상식인데요. 물론 센서가 클수록 비싸지는 것도 상식입니다. 그래서 풀프레임 카메라는 보통 전문가를 겨냥해서 크고 복잡하게 만들어지죠. 반면에 알파7C는 그런 전문가용 카메라급 화질을 누구나 가볍게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소니가 최초로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를 선보인 이래로 7년 만에 또 한 번의 대격변이네요. 그래서 알파7C는 풀프레임 바디지만 입문자용 기종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해야 됩니다. 전문가용 인터페이스나 화질을 원하면 소니 알파 미러리스 내에서도 이미 수많은 상급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기능이나 더 좋은 화질을 원하는 분들은 상급기로 가면 되고요. 반면에 나는 그런 복잡한 기능은 잘 모르겠는데 풀프레임을 쓰고 싶다 하는 분들은 그냥 알파7C 사서 자동 모드로만 써도 충분합니다. 알파7C는 알파7 마크3를 작게 줄이면서 알파7 S3의 특징들이 반영된 컴팩트 풀프레임 바디입니다. 알파7 S3에서 이어지는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스위블 액정이죠. 스위블 액정 덕분에 셀카나 브이로그 촬영에 훨씬 편리합니다. 물론 스위블 액정을 아예 접어서 닫아버릴 수도 있죠. 제가 지금 알파7 마크3를 쓰고 있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알파7C로 바꾸고 싶어질 정도네요. 다만 물리적으로 뷰파인더 돌출부를 없애려다 보니까 뷰파인더 배율이 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알파7C 뷰파인더는 풀프레임 바디답지 않게 좀 답답하기는 한데요. 대신에 120프레임 설정을 지원해서 화면 움직임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물론 뷰파인더 화소수 자체가 그리 높지가 않아서 EVF를 적극적으로 쓰기엔 좀 애매합니다. 알파7C 바디의 컨셉을 고려하면 뷰파인더는 낮에 햇빛에 가려서 LCD가 잘 안 보일 때 쓰라고 달아준 비상용이라는 느낌이 강하네요. 알파7C 바디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얼핏 보면 진짜 소니 크롭 바디로 착각할 정도로 비슷합니다. 같이 나온 신형 번들 렌즈하고 같이 쓰면 그냥 컴팩트 카메라용 가방에도 쏙 들어가네요. 배터리하고 메모리 카드를 포함한 바디 무게도 소니 크롭 바디하고 비슷한 509g 밖에 안 됩니다. 그런 작은 크기에 비해서 그립감은 꽤 괜찮습니다. 다만 그립 깊이가 얕아서 손이 큰 분들께는 좀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같이 출시된 신형 번들 렌즈는 진짜 깜찍하죠.
렌즈 캡을 보면 이게 풀프레임 바디용 렌즈의 캡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앙증맞습니다. 경통은 심동식인데 카메라를 보관할 때 렌즈 높이를 확 낮출 수 있습니다. 렌즈 무게도 구형 번들하고 비교해서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죠. 그야말로 α7C를 위해 만들어진 렌즈네요. 침동식 경통은 줌 링을 수동으로 돌려서 앞으로 꺼낼 수 있습니다. 줌 조작을 할 때도 경통 길이가 약간씩 변하는데요. 40mm에서 가장 짧아지고 여기서 광각이나 망원으로 갈수록 길어지네요. 한편으로는 렌즈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구번들보다 줌 화각이 약간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광학식 손떨림 보정 기구도 생략됐죠. 물론 손떨방은 이제는 소니 풀프레임 바디들이 센서 이동식 손떨림 보정이 다 돼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신번들의 화질에 대해서도 리뷰 2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도 설명한 대로 α7C 바디는 입문자들을 위해서 간편한 사용을 추구하는 바디입니다. 그래서 외부 조작 계통은 꽤나 간소화되었네요. 전면 커맨드 다이얼도 없고 척거점 이동 조이스틱도 없고 심지어는 커스텀 버튼도 다 없어졌죠. 그런데 막상 써보니까 예상보다는 불편하진 않더라고요. 일단 척거점 이동은 화면 터치로 지정이 되고요. 커맨드 다이얼은 하나가 없어져도 그래도 후면에 2개가 있죠. 그래서 수동 모드에서 조리개와 셔터를 각각 다이얼로 제어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커스텀 버튼을 하나밖에 쓸 수 없는 점도 펑션 호출 버튼으로 그럭저럭 커버가 됩니다. 커스텀 버튼이 많은 소니 바디들에선 전혀 쓸 일이 없어서 이게 왜 달려있나 싶은 생각이 가끔 드는데요. 사실 이렇게 커스텀 버튼이 적은 소니 바디들을 위해서 공통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작부가 간소화된 것보다는 저는 메뉴 버튼 위치가 불만이네요. 기존의 소니 풀프레임 바디들은 메뉴 버튼이 왼쪽 구석에 있어서 왼손 엄지로 조작하기 편한데요. α7C는 소니 크롭 바디들처럼 중앙쯤에 위치해서 좀 번거롭습니다. 대신에 좋아진 점도 있습니다. 동영상 녹화 버튼이 α7S3처럼 셔터 버튼 근처로 바뀌었죠. 셔터와 같은 손가락으로 동영상 녹화까지 조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사진 찍다가 바로 동영상 녹화로 이어갈 수 있죠. α7C는 바디가 작아지면서 메모리 카드 슬롯도 하나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크롭 바디들처럼 배터리 커버 안에 메모리 슬롯이 있는 방식은 아니고 사이드에 따로 빼놨습니다. 소니 크롭 바디들이 삼각대에 고정한 채로 쓸 때 메모리 교체가 여간 귀찮은 게 아닌데 α7C는 그럴 걱정은 없어서 좋네요. 유선 단자 구성은 오디오 입출력에 마이크로 HDMI 단자까지 제공하니까 있을 건 다 있습니다. 단자 커버도 덜렁거리지 않고 다른 4세대 바디들처럼 직각으로 열려서 마음에 드네요. 배터리는 다른 소니 풀프레임 바디들하고 동일한 대용량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이 신형 대용량 배터리가 워낙 오래가서 실제로는 배터리 하나로 1000장 넘게 찍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냅 촬영만 하면 웬만해서는 배터리 하나로 하루 이틀은 충분히 버티더라고요. 메뉴 구성은 기존에 익숙하게 봐오던 소니 카메라 스타일 그대로입니다. α7S3하고는 다르게 메뉴 터치는 지원하지 않는데요. 소니 측에 문의하니까 메인 프로세서 성능 차이 때문이라고 하네요. 터치를 원활하게 지원하려면 아마 α7S3에 탑재된 신형 비욘즈 XR 프로세서가 필요한가 봅니다. 3세대 바디들보다 기능적으로 좋아진 점은 이제 PC에서도 와이파이로 원격 촬영이 되네요. 동영상 촬영도 이제 29분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촬영이 됩니다. α7 마크3를 쓰는 제 입장에서는 수입을 액정만큼이나 진짜 탐나는 장점들이네요. 지금까지 α7C의 디자인과 메뉴 구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화질 테스트는 다음에 공개될 리뷰 2부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α7C가 α7R4에 적용된 신형 이미지 프로세싱이 적용됐다고 하니까 화질 수준이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α7C가 기존 크롭 바디에서 업그레이드 하려는 분들도 많이들 고민하실 테니까 화질은 크롭 바디하고 비교해 볼까 합니다. 신번들 렌즈는 제가 가지고 있는 24105G 렌즈하고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구번들은 누가 봐도 주변부 화질이 영 별로였었죠. 반면에 신번들은 MTF 차트가 상당히 잘 나와서 화질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렌즈 손떨방 유무에 따른 손떨림 보정 성능 차이가 실제로 있는지 어떤지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리뷰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아레지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